자, 계속해서 소방 전기 일반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때 전압계와 전류계를 부하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에요. 일단 암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만약에 회로가 자, 지금 부하의 연결, 전압계와 전류계를 부하에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하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뭐 저항. 자, 대표적인 게 저항이 있겠죠, 그죠? 이 저항이 있을 때 이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때 전압과 전류계의 자, 측정 위치, 자, 측정 위치가 되는데 먼저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이 부하에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자, 병렬로 자, 이렇게 전압계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죠? 전압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하와 어떻게? 부하와 직렬로. 여기다가 자, 부하와 직렬이 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로, 그리고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을 해서 바로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직류일 때, 자, 직류 연결 상태일 때 전류의 값이 어때요? 전류의 값이. 전류의 값은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하니까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병렬일 때는 자,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과 이 전압계에는 어때요? 똑같은 전압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는구나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그리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 22번. 220V의 전원에 접속하였을 때 2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이 있다. 이 저항을 100V의 전원에 접속하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이것도 자주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소비 전력에 대한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소비 전력은 바로 R분의 V제곱. 그죠? 이 공식만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P는 R분의 V제곱. 그럼 뭐 할 거냐면은 여기서 저항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저항은 변화가 없는데 인가되는 전압을 220V에서 100V로 낮추었을 때 소비 전력이 얼만큼 되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저항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저항값을. 그러면 저항은 소비 전력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식을 변형을 해주면 자, 220V의 전원에 접속했을 때는 2kW의 전력을 소비했대요. 2kW를. 그러면은 여기는 2000W가 되겠고요. 그죠? 2kW니까. 그리고 220V를 인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항값은 24.2가 돼요. 24.2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항값은 이제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게 24.2옴으로. 자, 근데 이번에 전압을 100V의 전원에 접속하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몇 와트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비 전력 P는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니까 저항이 얼마라고요? 24.2옴이라고요. 이거 분의 인가되는 전압은 100V. 그래서 여기는 100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대략 413W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도 풀 수가 있지만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뭐 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죠. 그죠?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그러면은 전압이 220V에서 100V로 전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 전력도 낮아지겠죠? 뭐에 비례해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낮아진다고요. 그러면 소비 전력 P 프라임이라 할게요. 자, 이거 100V일 때 P 프라임은 자, 원래 소비 전력 있겠죠? 그죠? 얼마예요? 2kW.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20분의 100의 제곱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왜냐면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요. 소비 전력이.
그래서 여기 P의 값이 얼마예요? P의 값이 2kW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바로 0.413kW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그러면 답은 이제 대략 413W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의 답이 있고요. 다음 23번. 그림과 같은 접점 기호의 명칭은, 자, 접점의 명칭을 물어봤네요. 접점의 명칭. 자, 어떤 접점이냐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접점이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접점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죠?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바로, 기계적 접점이죠. 기계적 접점. 요거를 갖다가, 기계적 접점이라고 해줍니다. 다른 말로 요거를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은 2번의 기계적 접점,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삼상 교류 전원과 부하가 모두 델타 결선된 삼상평형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ohm인 경우 선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자, 보실게요. 자, 이제 뭐를 구하는 거냐면 델타 결선한 상태에서 선전류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델타 결선일 때 자,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먼저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똑같아요. 그죠? 델타 결선일 때. 자, 그리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예요? 루트 3배죠. 자, 요거를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시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고요. 그리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다? 루트 3배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선전류의 지금 크기를 물어봤어요. 선전류. 자,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상전류라고 했죠. 상전류. 그럼 여기서 상전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전류라고 하는 거는 상전류는 바로 임피던스분의 바로 상전압이 되는 거죠. 상전압. 그렇죠? 근데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요거를 VL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선전류는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뭐를 구할 거냐면은, 자, 부하 임피던스의 크기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자, 얼마냐? 지금 문제에서,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래요. 6 플러스 J8. 그때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줘요?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때는 루트 저항 성분 제곱 그리고 리액턴스 성분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죠? 크기를 구할 때. 그러면 부하의 임피던스 크기는 바로 10 10ohm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0. 그죠? 자, 이제 구해볼게요. 선전류 IL은 루트 3 곱하기 10분의 얼마? VL. 자, 얼마예요? 지금 전류가. 전원 전압이 200V라고 했죠? 200V니까 여기에 200을 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20 루트 3 암페어가 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다음 25번. 적분 시간이 2초이고 비례 감도가 5인 PI 제어기의 전달 함수는, 자, 이 문제는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자, PID. 자, PID 제어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 비례, I는 적분, D는 미분이에요.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제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제어라고 했어요? 바로 PI 제어. 비례, 적분 제어를 말하는 거예요. 전달함수.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YT는 KP 곱하기 XT 플러스 인테그럴 TI분의 1 인테그럴 XT 플러스 TD
dt xt.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비례 적분 미분 제어의 함수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PID 제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PI 제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없는 거죠. 그쵸?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게 PI, 비례 적분 제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지금 이제 전달함수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바꾸냐? 라플라스 변화시키면, YS는 KP, 자, KP 곱하기, 여기는 1 플러스, 바로 여기는 TS 분의 1. 그죠? 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XS.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YT가 YS가 된 거고요. XT, 여기에 있는 요 XT가 여기 라지 X가 되겠던 거예요. XS. 그리고 1 플러스 TS분의 1인 겁니다. TS분의 1. 적분일 때 S는 분모로 가고요. 미분일 때는 S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미분일 때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뭘 대입해 주냐? 적분 시간이 2초라고 했죠. 적분 시간이 2초니까 요 T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례 감도가 5라고 했으니까 요 KP에다가 5를 대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5를. 자, 그러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달함수는 자, 입력분의 출력 XS분의 자, YS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되냐? 자, 5 곱하기 1 플러스 2S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5 곱하기 1 플러스 2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KP에다가 5를 대입한 거고요. T에다가 2를 대입한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그래서 요거를 통분을 해주면 5 곱하기 요 안에 있는 값. 자, 요 안에 있는 값은 2S분의 2S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통분해주면. 그런 다음에 5를 여기다 하나씩 곱해주면 바로 전달함수는 2S분의 자, 5 곱하기 2S니까 10S 그리고 5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PID예요. PID 적분 제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해당하는 답이 있죠. 1번. 다음 26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자, 병렬 회로에서의 역률을 지금 물어봤어요. 자, 26번 문제를 보시면 자,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로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저항값이 여기는 5옴이고요. 5옴. 여기는 4옴. 여기는 마이너스 j2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병렬 회로에서의 역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놓을 수가 있냐면은 자, 이쪽은 5옴이죠. 5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4 마이너스 j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직렬이니까 직렬 연결했으니까 4 마이너스 j2가 돼요. 그래서 병렬 회로니까 먼저 뭐를 구할 거냐면은 합성 임피던스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합성 임피던스. 자, 병렬이니까 더한 거. 자, 더한 거분에 뭐 해주면 돼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이렇게. 그쵸? 병렬 연결일 때 더한 거분에 곱한 거라고. 더한 거분에 곱한 거. 그러면은 자, 분모는 뭐야 되거든? 분모는 9 마이너스 j2가 되고요. 분자는 분배해주면은 20 마이너스 j10이 돼요. 20 마이너스 j10.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뭐 할 거냐면은 여기서 바로 이 분모를 실수로 바꿀 거예요. 실수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얼마 곱해주냐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요거의 켤레 복소수예요. 9 플러스 j2를 곱합니다. 여기 똑같이 9 플러스 j2를 곱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식이 뭐가 되냐? 분모 보세요. 자, 9의 제곱 81 마이너스 j제곱의 4가 되겠죠? 근데 이 j제곱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 분모의 값은 85가 돼요. 85.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하나씩 분배해서 곱해주시면 돼요. 분배. 자, 분배해주면은, 자, 곱해주시면 180 플러스 J40 마이너스 J90 그리고 마이너스 J제곱의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J제곱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 거죠. 플러스로. 그죠? 플러스로 바뀌면 요거는 200. 200이 돼요. 200. 그러면은 85분의 200 마이너스 J50입니다. J5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자, 약분을 해버리면 얼마 나오냐? 17분의 자 5로 약분해 5로 약분해주면은 17분의 40 마이너스 17분의 J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J 17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합성 임피던스예요. 그럼 여기서 자,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크기는 루트 17분의 40의 제곱 더하기 여기 있죠? 17분의 10의 제곱입니다. 임피던스의 크기예요.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2.435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435옴. 근데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이 회로의 뭐를 구하래요? 회로의 역률. 회로의 역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회로의 역률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뭡니까? 저항이니까. 그죠? 이게 순수하게 저항과 콘덴서만의 그 역률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XC가 될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요 저항과 요 콘덴서가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RC 병렬 회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R로 바로 코사인 세타 역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43분의 R 값 얼마예요? 저항 성분이니까 17분의 40을 해주시면 돼요. 저항 성분 17분의 40 저항 성분 이거는 리액턴스 성분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역률은 대략적으로 0.9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0.97.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 다음 27번. 자,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정리한 것은 자,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어떤 논리식이냐면은 x 플러스 y의 바 플러스 x. 자, 요 식을 간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략하게.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제일 먼저 그 드모르간의 그 정리에 의해서 여기 x 플러스 y의 바 요거 있죠. 요거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드모르간의 정리에 의해서 잘 보세요. x의 바. 자, 논리의 합이죠. 합의 부정을 논리의 곱으로 보시면 돼요. 합의 부정은 논리의 곱. 논리의 곱의 부정은 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의 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예외적으로 이 논리식은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렇게 자, 분배할 수가 있어요. 분배. 논리식에서는 이 분배가 가능해요. 이게 플러스지만 분배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수에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4 플러스 7 곱하기 5다. 자, 이러한 식이 있을 때 이러한 분배가 이렇게 분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논리식은 가능하다고요, 이게. 논리식은 돼요. 논리식은 이렇게 해서 자, 하나씩 분배를 하면 잘 보세요. x 바와 x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죠? 보세요. x 바와 x는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가운데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y 바랑 x도 마찬가지예요. y 바와 x도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x 바와 y 바는 논리의 곱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의 곱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논리의 곱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x 바와 x의 합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항상 얼마? 항상 1로 나오겠죠? 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잖아요. 하나에 서로 부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1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1 곱 순서 바꿀게요. 똑같으니까 x 플러스 y의 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논리의 곱이니까 x 플러스 y의 바가 이 값이 1이면 1인 거고
이 값이 0이면 0 되겠죠. 논리 곱이니까 둘 다 1일 때가 지금 출력 1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x 플러스 y 바에 의해서 출력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값이 1이면 1인 거고 이 값이 0이면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28번.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서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게 주는 것은, 이것도 잘 나왔던 거죠. 그죠?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게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조작량이라고 합니다. 조작량.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29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7.5kW, 전압 200V, 효율 88%, 역률 87%일 때 이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이건 간단한 거네요. 자, 뭘 물어본 거냐면은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삼상 유효 전력 아셔야 되는데 삼상 유효 전력 P는 루트 3 곱하기 바로 VL IL, 그러니까 선전압, 이거는 선전류예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타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 같은 경우는 문제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에 만약에 나왔다 치면 이렇게 이타 곱해 주시면 돼요. 효율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식에서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 바로 선전류. 요 선전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식을 변형해 보면은 선전류 IL은 루트 3 곱하기 VL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타 분의 P가 되겠죠. 그죠? P의 삼상 유효 전력인 거예요. 자,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루트 3 곱하기 자, 지금 전압이 얼마예요? 200V.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죠. 역률이 87%니까 0.87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88%니까 0.88. 자, 분의 얼마예요? 출력이 7.5kW. 7.5kW니까 7.5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죠? kW니까 10의 3승. 계산해 주시면 선전류는 대략적으로 28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고요. 다음 30번.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를 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를 보호한다. 바리스터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바리스터. 그리고 이제 바리스터의 또 다른 그 용도는 뭐예요? 바로 계전기 접점의 불꽃 제거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리스터입니다. 바리스터. 답은 1번. 다음 31번.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자, 비정연파의 시료값. 자, 식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압에 자, 순식값을 써볼게요. 순식값을 써보면은 자, 먼저 기본 전압이죠. V0 플러스 그 다음에 V0 VM1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 요거는 이제 1구조파. 그 다음에 플러스 VM2의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2. 요거는 2구조파. 자, 쭉 하다가 마지막에 N구조파. VMN 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N. N구조파까지 있을 때 여기서 뭐를 물어봤냐면 자,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물어봤어요. 시료값을. 그래서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냐? 시료값 VRMS. 시료값은 루트 자, V0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서 VM1이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이거는 최대값이죠. 최대값이니까 여기서는 시료값 루트 2분의 VM1의 제곱 루트 2분의 VM2의 제곱 쭉 더하고 마지막에 N고조파까지 루트 2분의 VMN의 제곱. 이게 바로 비정연파일 때 시료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 2로 나눈 건 뭐예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요게 바로 요 값이 뭐예요? 바로 시료값. 그렇죠?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기본파의 시료값.
기본파의 시력값과 각 고조파의 시력값의 제곱을 더한 거에다 뭐 한다고요? 더한 거에 뭐다? 루트 씌운 거지. 루트 씌운 거.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기본파의 시력값과 각 고조파의 시력값을 각각 제곱하고, 그죠? 각각 제곱하고 자, 더한 후 제곱근을 취한 게 바로 비정연파의 시력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보기 4번이 옳게 설명된 겁니다. 비정연파의 시력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다음 32번. 저항 R과 커패시턴스 C의 직렬회로에서 시정수는, 자, 여기서 시정수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정상 전류의 63.2%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정수라고 합니다. 시정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물어봤냐면은 저항과 커패시턴스가 직렬회로에서 RC 직렬회로일 때 자,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시정수를 구하래. 시정수. 그래서 시정수는 뭐냐? 바로 시정수 타우는 바로 R 곱하기 C입니다. 저항에다가 커패시턴스를 곱하면 돼요. 이게 시정수예요. 자, 참고로 이건 RC 직렬회로일 때예요. 그러면은 RL 직렬회로일 때는 자, 시정수가 얼마 돼? 시정수는 바로 R분의 L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RC 직렬회로에서의 시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시정수 타우는 RC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에 있어요. 자, 다음 33번. 100V 60W의 전구와 100V 30W의 전구를 직렬로 접속하여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두 전구의 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자, 지금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에 전구가 지금 전구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전구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100V의 전압이 인가돼요. 100V. 100V의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구는 60W짜리고요. 두 번째 전구는 30W짜리예요. 자, 그럼 두 전구 중에서 어떤 전구가 더 밝으냐? 이걸 지금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두 개의 전구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전구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했어요? 전류는 똑같아요. 전류값은. 그렇죠? 전류의 값은 동일하다고요.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V를 인가를 하면 이 두 전구에 나눠 가지고 이 100V가 인가가 될 건데, 그러면 두 전구 중에 전압이 더 많이 인가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전구가 더 밝겠죠. 그죠? 그 뭐냐? 자, 전압이라고 하는 값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전류의 값은 똑같아요. 직렬 연결이니까 전류의 값은 똑같아요. 그 뭐냐? 결과적으로 저항의 값이 크면 클수록 걸리는 전압, 인가되는 전압이 어떻다고요? 더 커진다고요. 그죠? 왜?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전구 중에서 어떤 전구의 저항이 더 큰지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소비 전력은 유효 전력 P는 R분의 V 제곱이었죠. R분의 V 제곱.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어차피 저항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자, 인가되는 전압은 지금 100V로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100V로. 자, 그럼 여기는 60W. 소비 전력 60W고요. 여기는 소비 전력이 30W입니다. 30W.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전구의 전압이 더 많이 인가될까요? 저항이 누가 더 클까요? 저항. 잘 보세요. 이 식에서 자, 저항은 P분의 V 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저항은 소비 전력과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소비 전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 그러면 지금 소비 전력이 지금 누가 더 커요? 자, 첫 번째 전구가 소비 전력이 크기 때문에 저항값은 누가 더 크다? 30W 전구가 저항값이 더 크다는 거죠. 왜? 저항과 요 소비 전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30W짜리의 전구의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30W짜리가
60W보다 어때요? 전구의 밝기가 더 밝다라는 거죠. 더 밝아요. 왜? 이건 직렬 연결이라 그랬지. 직렬 연결이라서.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100V 30W 전구가 더 밝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100V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34번 문제. 자, 변압비 22,000에 110의 PT를 사용하여 교류 전압을 측정한 결과 전압계가 90V를 지시하였다. PT의 1차 측 교류 전압의 전압은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권수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보시면 자, 변압비, 즉 권수비가 22,000대 11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권수비는 지금 22,000대 110이니까 110분의 2차 측, 1차 측 22,000. 그죠? 그러면 이제 권수비는 200입니다. 200. 권수비가 자, 200인 거고요. 그때 자, 전압계가 90V를 지시했을 때 PT의 1차 측 교류 전압의 전압이 얼마냐? 그러면은 자, 권수비 A는 V2분의 자, V1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를 물어본 거냐면 여기서 바로 V1의 값, PT 1차 측, PT의 1차 측 교류 전압이 얼마냐? 지금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V1을. 그렇죠? 그러면은 V1은 A 곱하기 V2가 되겠죠. 그죠? 그죠? V1은 권수비에다가 V2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권수비는 200이고 지금 전압계가 90V를 지시했으니까 여기다 90V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V1은 18,000V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18,000V.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해당하는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35번. 한 대의 용량이 7kVA인 변압기 2대를 가지고 V결선으로 구성하면 삼상 평형부하에 약 몇 kVA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자, 뭐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V결선 시에 바로 출력을 물어본 겁니다. 자, 간단해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자, V결선 했을 때 출력 PV는 루트 3 곱하기 P1입니다. 그때 이 P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인 거죠. 그죠? 변압기 한 대의 용량. 자,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자, 지금 한 대의 용량이 7kVA니까 여기다가 7kVA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은 대략적으로 12.12가 나옵니다. 12.12 kVA가 되는 겁니다. 예? V결선시 출력이에요. 답은 4번. 다음 36번. 서로 결합하고 있는 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5mH, 8mH이다. 가극성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가 L이고 감극성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 L'은 L의 30%였다. 두 코일 간의 결합 계수는 약 얼마인가?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로 축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뭐를 구하셔야 되냐면은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M. 요거죠. 요 M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바로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상호 인덕턴스. 그때 여기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바로 이 플러스 값은 뭐일 때? 가극성일 때. 그죠? 요 플러스는 가극성일 때예요. 가극성. 그리고 요 마이너스는 감극성일 때. 예, 감극성일 때 사용하는 바로 부호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극성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가 얼마래요? L이에요, L. 자, L이에요. 가극성일 때예요. 그러면 L은 지금 두 인덕턴스가 얼마라고요? 하나는 5고요. 하나는 8이래요. 자, 단위 생략할게요. 5 플러스 8 플러스 가극성이니까 플러스예요. 플러스 2M.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L은 2M 플러스 13이 되는 겁니다. 그죠? L은 2M 플러스 13. 그죠? 그 다음에 감극성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 L'은 얼마예요? 5 플러스 8
마이너스죠. 감극성이니까 마이너스 2m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바꿀게요. 순서를. 여기는 13 플러스 2m이고요. 여기는 13 마이너스 2m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감극성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뭐래요? 가극성일 때의 합성 인덕턴스의 몇 %? 30%. 자, 30%니까 요 L 프라임 대신에 뭘 넣을 수가 있어요? 0.3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L, 요거의 30%니까 0.3L이 되는 겁니다. 0.3L. 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 아래다 다시 써볼게요. 첫 번째, 가극성일 때 L은 13 플러스 2m. 그 다음에 감극성일 때 0.3L은 13 마이너스 2m.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식이 두 개 있죠? 미지수가 두 개 있어요. 뭐 하란 얘기예요?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을 아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실 거냐면 두 개의 미지수 중에서 하나를 소거할 거예요. 소거. 자, 어떻게 소거하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 2m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m이죠. 그럼 두 식을 뭐하면? 더해주면. 두 식을 더해주면 이렇게 둘이 사라져요. 그쵸? 그럼 미지수가 하나 없어진다고요. 자, 더해주시면 여기는 1.3L. 1.3L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6이 돼, 26. 따라서 L은 얼마예요? L은 바로 20mH가 되는 거죠. 그죠? 합성 인덕턴스 L은 20mH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L값 있죠? L값 20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세요. 20을 대입하세요. 13 플러스 2m 값이 20이네요. 그러면은 2m은 7이죠? 그죠? 13 더하기 7이 20이니까 2m은 7이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은 3.5가 되는 겁니다. 3.5mH.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뭐를 물어봤냐면 바로 결합계수. 자, 보세요.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잖아요. 이 공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상호 인덕턴스 m은 뭐라고요?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입니다. 그럼 이 식에 의해서 결합계수 K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바로 상호 인덕턴스 m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루트 얼마예요? L1은 5죠. 단위 생략할게요. L2는 8이죠. 분의 m은 3.5.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결합계수는 0.5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합계수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도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연습하셨다면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7번. 유량, 압력, 액위, 농도 등의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는, 자, 이거는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한다? 뭐예요? 바로 프로세스 제어입니다. 다른 말로 공정 제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의 프로세스 제어가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38번. 목표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제어는, 자,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뭐예요? 바로 정치 제어입니다. 정치 제어. 값이 일정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정치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제어는 뭐라고요? 바로 정치 제어입니다. 답은 1번. 자, 다음 39번. 자,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은 단 전원 주파수는 일정하다라고 했네요. 자, 문제 볼게요. 자, 바로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나온 건데, 자, 회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저항, 그리고 코일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전류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이제 브릿지 회로에서 자,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 그러니까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평형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전류계, 이 전류계의 지시값이 얼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0A.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 자, 그랬을 때, 자, 이 평형 조건이라는 게 뭐냐? 평형 조건이라는 게 마주 보고 있는 값을 뭐하면 곱하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바로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인 겁니다. 마주 보는 값에 곱하면 뭐 하다고요?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가 R1이에요. R1, R2, 저항, 여기는 L, 그리고 여기 R3, 여기는 R4, 그리고 여기가 C입니다. 콘덴서 C. 그래서 마주 보고 있는 값을 곱한 게 뭐 하다고요? 같다고요. 자, 그러면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마주 보고 있는 값 R1 곱하기 R3죠. R1 곱하기 R3는 같아야 돼요. 자, 마주 보고 있는 거 여기 볼게요. R2 플러스 얼마예요? L. 리액턴스. 얼마죠?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요? 바로 여기는 R2 플러스 J 오메가 L인 거죠. J 오메가 L.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XL이고 여기는 XC이기 때문에 그죠? XC. 자, 곱하기 요 아래쪽은 R4 플러스 얼마가 돼요? 그죠? J 오메가 C분의 1인 거죠. J 오메가 C분의 1. 그죠? XC분의 1. 자, 마주 보고 있는 값을 뭐한 걸 곱한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좌변은 건들 게 없어요. 이 상태로 두시면 돼요. 문제는 이 우변에 있는 값만 이제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곱해볼 거예요. 어떻게 곱하냐면 이렇게 분배해서 하나씩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R2 곱하기 R4가 되고요. 더하기 곱해주시면은 J 오메가 C 분의 R2. 자, 곱해주시면은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R4.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요 J 약분되잖아요. 그죠? J 오메가하고 요 J 오메가가 약분이 돼버려요. 그러면 남는 거는 C분의 L. 이렇게 됩니다. C분의 L.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은 바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Z는 R 플러스 JX라고 했잖아요. 그죠? 임피던스가. 그때 요 저항 성분이랑 리액턴스 성분을 비교해가지고 요 값을 구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요 J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요 J가 붙어 있는 것이 요게 바로 허수 부분, 리액턴스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하냐? 자, J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자 J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왜? 요거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J를 곱해버리면 여기는 J의 제곱이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요?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 요 값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 분모가 마이너스 1 값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부호가 바뀐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은 R2 곱하기 R4. 자, 이거는 지금 J가 없잖아요. 그쵸? 실수 부분인 거예요. 플러스 C분의 L. 그죠? C분의 L. 그 다음에 여기는 J. 자, 요 J예요, J. 자, J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오메가 L R4.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바로 R2가 되는 겁니다. R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좌변은 R1 곱하기 R3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거 R1 곱하기 R3는 이거는 실수죠, 실수. 저항 성분. 그죠? J가 없으니까. 그럼 이 값이랑 이 값이 어때야 돼요? 이 값과 이 값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저항 성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좌변에 자, 이 리액턴스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이 값은 얼마다? 0이죠, 0. 여기 지금 좌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에요, 0. 그죠?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 되니까 요 값을 이제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걸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값을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R1 곱하기 R3 마이너스 부호 바뀌겠죠? R2 곱하기 R4는 C분의 L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넘긴 거예요. 그럼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기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허수 부분은 얼마라고요? 이 값이 0이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어때야 돼요?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뺐을 때 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같아야 되니까 이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자, 오메가 L R4는 오메가 C분의 R2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기에 봤더니 이런 식이 없어요. 보기에. 맞죠? 없죠? 보기에. 그럼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해주면 돼요. 변형을. 자, 어떻게 변형시켜 줄 거냐면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자, 다시 쓸게요. 오메가 L R4는 오메가 C분의 R2가 돼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처럼 이제 변형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지금 이 보기에는 이 R2하고 R4가 같은 쪽에 있단 말이죠. 같은 쪽에 있어서 어차피 이게 이런 게 성립이 돼요. 이렇게 되면 자,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어떠냐면 같아요. 대각선끼리 곱하면 어때요?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여기 양쪽 변에다가 이걸 곱하면 돼요. 오메가 L R2를 곱하면 돼. 이렇게 여기 똑같이 오메가 L분의 R2를 곱해주세요. 여기 R2 분의 1. 자, 이걸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요 오메가 L과 오메가 L 약분되죠. 그쵸? 여기는 요 R2랑 R2가 이렇게 약분되죠. 그러면 이제 뭐냐? 자,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R2분의 R4는, 그죠? R2분의 R4는 여기는 오메가 지금 두 개 있죠? 오메가 제곱 CL분의 1입니다. 그쵸? 보기에 보시면 이런 식이 있을 거예요. 이 식이. 그쵸?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바로 보기 4번에 있는 답이 되는 거죠. 요거 이 식과 바로 이 식이 이제 보기에 있는 답인 겁니다.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다음 40번. 자,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회로에서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며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연상해서 이제 암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이오드의 접속인데 다이오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와 병렬로 접속했을 때 자, 그때 어떠한 영향이 있냐? 먼저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바로 이때는 과전압으로부터 자, 보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이오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는 이때는 바로 과부하 또는 과전류죠. 그죠? 과전류. 자, 과부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연상해 주시냐면은 이거는 자음으로 한번 비교해. 자음으로. 자, 직렬일 때는 과전압으로부터 자, 보호가 되는 거고요. 병렬일 때는 과부하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음끼리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과부하가 결국 과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오드를 지금 직렬로 연결했죠.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3번.